할 차례죠. 교육부터. 교육은 역시 또 한 문제 나올 텐데, 교육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박스 내용 중에서 지금부터 형광펜을 몇 군데 칠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중에서요, 제일 위에 보면 교육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람은 국장. 제일 위에,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거, 국장. 그 다음에 교육 중에서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인 게 하나 있죠. 그게 직무교육이죠. 그럼 가로로 비워져 있죠, 지금? 거기 등록관청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형광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은 일하다 중간에 받는 교육인데, 자, 세 번째 칸에 보면, 실무교육을 바꿔서 2년마다 받게 돼 있고, 안 받으면 과태료이기 때문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까? 공고합니까? 통지. 개별 통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출제거리가 뭐냐면 실무교육의 내용과 연수교육의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실무교육 내용에서 색칠할 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반면에 연수교육은요,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바꿔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시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실 것은 연실이 일루와 놀자 그거 있죠. 12시간에서 16시간 이하 요거에. 그 다음 박스 밑에 가시면 사고 예방 교육에서는 열 예방을 기억하셔야 돼. 열흘 전까지 뭐예요? 통지나 공고. 여기는 공고가 나옵니다. 열 예방 여기 핵심. 그리고 교육비 지원도 형광펜.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돈 내고 받는 교육이지만 사고 예방 교육은 공짜 교육. 그래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상 문제요. 이 핵심 문제. 틀린 설명은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어떻게 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면제받죠. 틀렸네요. 그래서 소공이 될 때 받는 교육도 실무교육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 교육의 이름을 가지고 바꿔서 많이 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낼 때 2년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치면 그래도 X.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돼요. 연수교육은. 자, 세 번째 연수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중개와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그랬죠. 이건 무슨 교육?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앞에 연수교육을 실무교육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국장입니다. 마지막,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연수교육은 공고 없어요. 집 앞에서 불러야 됩니다. 개별 통지만 됩니다. 누가 불러야 됩니까? 누가 통지해야 돼요? 시도지사. 앞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연수교육 통지하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 다 틀려먹었죠? 자,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이 중개보수 범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박스에서는요,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잔금시가 됩니다.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개공이 만약에 잘못도 없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럼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개공 책임이 아니잖아. 고유과실이 없으니까. 두 개 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지금 법정한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중개보수. 근데 중개보수는 양쪽한테 각각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죠?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는 양쪽에 따로따로 받는 건데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다. 뭘로 정해놨느냐? 뭘로 정해놨느냐? 한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그 국토부령에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다고 이제 매매교환은 0.9, 임대차는 0.8 여기 아니고 거기 지금 그렇게 써놨죠?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별표 몇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별표가 어떤 거냐면 33페이지 보시면 문제 나올 때 보면 박스 밑에 박스 있죠? 요게 이제 일종의 별표예요. 임대차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매매 교환이라는 저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 합쳐서 별표예요. 그럼 이 별표를 암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써져 있긴 하죠, 거기. 그 매매 교환은 1천문에 9, 임대차 등은 1천문에 8 있죠? 그게 사라졌다고요. 엊그저께. X 치시고. 지우세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우고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별표.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요 별표 옛날 법은 0.9, 0.8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0.6 정도까지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아도. 세분화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가 깎인다. 0.69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0.6, 여기 이제 별표가 0.6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요 범위 안에서 요걸로 또 정해. 시도조례에서 이거보다 뭐예요?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험은 앞으로 보면 이걸 암기해서 내야 되네. 암기해서 시험 보라고 할 수 있겠냐? 없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산 문제 할 때 이걸 줄 거예요. 이걸 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례표가 또 정해지겠지만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거다. 근데 암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근데 암기하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냈다고 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일 확률은 제가 볼 때는 0.000000000000001%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면 이건 이제 저 주택이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진 겁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치면 땡 치고 넘어가는데 이건 주택 쪽이죠 지금. 지금 주택 외 물건일 때는 어떠냐? 국토부령으로 법정 한도를 정하죠. 오른쪽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나머지 물건하고 우리끼리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나머지 물건을 나눠서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매매 교환이 여기는 있어요. 이것도 별표예요 사실은. 별표인데 이것도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 가면 우리가 아는 게 나와요. 자, 매매 교환은 0.5로 줄여놨잖아요. 이내. 오피스텔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바꿨어요. 임대차 등은 0.4 이내. 요건 암기하셔야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워낙 많아요. 이건 암기하시고. 우리 공부했던 거 이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뺀 나머지니까 뭐 공장이나 상가나 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일단은 무조건 0.9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조례표로 정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조례표 없습니다. 시도 조례 이런 거 없어요. 주택 외 물건은 이딴 거 없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볼 때는 이쪽이 이렇게 돼서 계산 문제는 이걸 내서 낼 것 같고요. 별로 이건 낼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이쪽에. 계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주니까. 자, 밑에 있는 핵심 문제 보시겠습니다. A군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갑은 B군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복합건축물 B군에 있대요. 물건지가 B군이에요. 근데 복합건축물인데 주택면적이 딱 3분의 1인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외 면적이 3분의 2. 요러면 외 주택 외 물건 따라가겠죠. 근데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을 중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받을 수 있는 갑이 누구냐면 부동산 사장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병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병이 누구냐 하면 사는 사람 같아요. 매수인.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해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갑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해약을 했는데 이건 누구 탓인가? 개공 탓은 아니니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많겠어요? 매도인이 많겠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는 매수인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 지금 이제 대부분 봤을 때 이제 막 그치. 올라갈 때는 이제 매도인 쪽에서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매수인 쪽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2번, 니은번. 갑과 병 사이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래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디귿번. 갑은 A군 소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갑은 A군. 지금 사무실이 A군에 있죠? 그럼 A군 소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A군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건축물인데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크니까 주택 외 적용을 받게 되고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뭐 사무실 나왔으니까 사무실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요쪽에 요쪽 주택 외에. 그러니까 디귿번은 뭐냐?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조례 나오면 안 된다는 뜻. 리얼번. 갑이 을과 병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았을 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죠. 현금 영수증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중개보수 영수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연번. 갑이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의뢰에게. 요거 이제 권리관계에 관련된 거니까 이전 의뢰인은 임대인 쪽. 그러니까 요 병은 임차인 아닌가요? 이제 매수인 참. 매수인이니까 매도인 쪽인 의뢰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매도인 쪽인 의뢰에게. 그쵸? 그래서 기억번 빼고는 다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틀린 거 보라고 그랬죠? 4번이 정답이죠. 자, 33번 보수 계산 문제 해볼 텐데요. 위에 박스에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일단 3번입니다. 3번. 임대차 있죠? 월세 곱하기 100 또는 70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1번. 동일한 중개장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 한 건만 받는다. 이거 있죠? 얘하고 4번하고 거기예요. 비슷비슷해. 1번하고 4번이 그 다음에요. 4번은 복합건축물 아시죠? 지문 문제로도 나오는데 4번 보시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일 적에는 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죠? 4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분양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분양권 소개시켰을 때는 어떤 게 거래금액이 돼요? 지읒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총대금이에요. 지읒번에 들어갈 건 총대금 이렇게 쓰세요. 총대금이 뭐가 돼요? 거래금액. 총대금은 뭐가 총대금이에요? 실제 납입한 금액 플러스 뭐요? 프리미엄.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총 분양대금이 거래금액 되는 거 아니에요. 총 분양대금에다가 프리미엄 합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계산 문제 한번 해보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3억에 월세 30짜리거든요. 저 300만 원. 3억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에 300만 원이다. 물론 금액에 따라 이게 들을 수 있는데 그제도 보니까 한 3억에 월세 한 180 이렇게 되더라고요. 16억짜리가 3억에 월세로 지금 180 이렇게 16억짜리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높은 건 아니에요. 자, 3억에 3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에서 더해줘야지. 6억을 찾아가야 돼. 이게 임대차니까 6억 찾아가면 6억 1천분의 4죠. 6억 이상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240이죠. 네. 쉬운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자격 취소하고 정지 나와 있어요. 취소하고 정지 나와 있는데 자격 정지 사유 암기하셔야죠.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어요. 요거죠. 자격 정지죠. 그래서 전부 다 소공이 그랬다는 건데, 자, 이중소속 두 군데 근무,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 요건요 금지행위 많죠.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 안 한 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 위반한 거. 자,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한 거죠.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이건 두 가지 서류요. 하나는 계약서, 하나는 확인설명서 이렇게 되죠. 여기다 날인할 걸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데 여기서 앞에 3개가 기준기간이 6개월짜리, 뒤에 3개가 3개월짜리 이렇게 되고요. 언제나 조심할 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정지사유 아니에요.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소공이 날인 안 했다.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소공은 날인할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다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자, 1번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근거자료 제시 않았다는 건 이 확자에 들어갑니다.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 않은 것은 잘못 설명한 거고 같은 맥락. 그 다음에 2번은 이소니까 첫 번째 거. 3번은 어디에 넣냐면 거자, 거짓 기재 6개월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전속중개계약서는 날인 안 했다. 여기 들어가는, 안 들어가죠? 답이 4번이에요. 5번 분사무소에다가 소공에, 자, 소공, 분사무소에다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했기 때문에 소공은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소공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공이 날인 안 한 죄 그러면 뭐요? 자격정지. 요거 제일 마지막 거. 예. 자, 또 넘어갑니다. 절등치하고 임등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암기해 보도록 하죠. 절등치, 임등치 이쪽에 보면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은 2등까지 했다. 이런 얘기고, 요게 사망예산이죠. 그 다음에 부정등록자, 중자는 내용이 두 개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보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중소속. 아까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정지였어요.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등치. 양은요? 양도 돼요. 등록증 빌려준 거. 그 다음에 삼진아웃죄. 최근 1년 이내. 결격사에 빠지면 절등치. 그죠?
그 다음에 이중 등록도 절등치. 이것과 이제 비교돼서 임등치다 그러면 임등치는 6개월짜리 임시 이사직을 겸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이라 이거 모르셔도 되고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이거 구별한 문제가 한 문제예요 무조건. 자,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거. 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해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영업한 거. 사무실 2개. 사무실 2개다 하면 이중 등록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요 겸업 제한 위반은 14조 위반. 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없이 업무 개시한 거. 요건 기준 미달. 이거 임등치예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이건 전속으로 맡았을 때 7일 내에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으면 임등치.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공개하면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 똑같이 임등치. 3번 이상 다시 그래서 총 4번, 5번, 6번 누적된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거자는 뭐요? 거짓기재. 금은 금지행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바로 가보면 기억번호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번호,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있죠. 아까 여기 금쟁이 그랬었죠? 금쟁이 그랬었는데 실장님이 지웠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된다 이 말이지. 교란행위입니다. 교란행위. 금쟁이. 교란행위. 그죠?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지워도 됩니까? 이걸 안 물어봤어요. 그냥 대답을 안 해줬더니 싹 지웠더라고.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두 쪽이 나 있죠?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여기 특특 높이 방중. 여기 보면 뭐지? 기억보니? 단체. 여기 단체네. 그럼 어쨌든 금쟁이요. 금쟁이는 임등치. 이렇게 되죠. 니은번은요? 거자죠. 거짓기재 이거죠? 거자가 어디가 있지? 요거 끝에 거금을 투자했다. 요거 임등치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개공이 임원된 거 이거잖아요. 이중 소속 절등치입니다. 이거. 자, 1번 업무정지 3번에 과태료 1번. 이거 뭐예요? 몇 번 누적됐죠? 4번. 여기 들어가 여기에요. 근데 업은 아니냐. 끝이 업으로 끝난 건 아니어서 절등치는 절대 아니에요. 예. 자, 리을번은 임등치. 자, 미음번은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견문을 했다. 중. 사부중. 그죠? 절등치. 이렇게 되니까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이 1번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지위승계 얘기 나옵니다. 자,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4가지. 자,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 1년간 승계. 요거죠, 이거요. 이렇게. 예. 근데 잘못을 했지만 중간에 폐업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못하는 수가 나오죠. 폐업하기 전에 잘못했는데 폐업하고 그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가 버리면 등록 취소를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등록 취소가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야 돼요. 자, 잘못했는데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는 못 때린다. 업무정지가 좀 가벼운 거니까 1년 넘어가면 못 때리고 등록 취소는 좀 무겁잖아요. 3년 지나야 못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둘 건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쵸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 3합을 못 먹습니다. 합이 업무정지죠. 요것은 이제 시효제도입니다. 시효 밑에 거. 자,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갑이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2020년 7월 8일 한 달짜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0년 7월 11일 폐업을 했다가 21년 5월 17일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정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받았다 그러면 제일 위에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중에서 요 밑에 3개는 받은 게 아니고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행위를 한 거고 저지른 거고 저질렀다 이렇게 국어가 어렵네요. 여기는 뭐요? 받은 거지.
이미 받은 거. 그러니까 기억번은 이미 받은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기간 얘기가 별 의미가 없고, 자, 지금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중간에 폐업했어. 폐업했든지 말든지 재등록 시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가 재등록이지? 21년 5월달이죠. 그 재등록 시점까지 영업정지 받은 것이 2020년 7월달. 그리고 다시 여기 지금 물어본 게 재등록한 시점이 21년 5월달이니까 1년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좀 안 됐네. 1년 좀 남았죠? 이거 일서 받은 날로부터,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아직까지 따라다녀야 돼. 승계된다고 보셔야지. 근데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X. 니은번. 갑이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2017년 3월 10일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나, 위반 행위잖아. 저질러둔 거지. 그러면 이건 이제 요 밑에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1년 4월 10일에 종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죠. 근데 몇 년 지났어요, 보니까. 3년도 지났지.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여기는 폐업기한 얘기가 없잖아요. 제일 밑에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효. 유일하게 영업정지 받을 행위 한 거, 그것은 3년 지나버리면 영업정지를 못 때리게 되죠. 근데 등록 취소는 3년 지났든 5년 지났든 10년 지났든 때릴 수 있지. 시효가 없으니까. 자격정지도 같은 정지지만, 이것처럼 정지지만 시효가 없죠. 제가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 5년이 흘렀어. 그래도 시의도 이사는 저한테 자격정지 때릴 수 있다니까. 유일하게 시효제도가 있는 건 뭐예요? 업무정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번은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지. 디귿번. 갑이 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나, 행위를 저지른 거야, 저지른 거. 행위를 했어, 지금. 근데 얻어맞진 않았어, 아직. 2018년 3월 6일 폐업했다가, 그러면 이건 폐업기간이 의미가 있지. 2021년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했다. 그럼 폐업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18년에서 21년 10월 달이니까 18년, 19년, 21년 3년 넘었죠, 지금. 3년 넘었어. 근데 이게 한 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야. 그럼 폐3취야. 폐업기간이 3년 지나면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 맞네. 그쵸? 디귿번에 맞는 거죠? 자, 리얼번. 갑이 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20년 1월 8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나, 이것도 행위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거예요, 밑에 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폐업을 했다가 2020년 어떻게 돼요? 12월 5일 날 다시 등록해서. 폐업기간 따져봐야 돼, 이거. 폐업기간이 보니까 몇 년이야, 지금? 1년 넘었나요? 1년이 아직 안 됐죠? 그러면 1년 안 됐고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폐업기간이 아직 1년 안 됐어. 그러면 영업정지 때릴 수 있다. 폐일업이죠. 이렇게. 미음번. 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20년 5월 8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나오잖아. 저지른 게 아니고 이미 받았어. 그러면 이건 1년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효처 1승을 물어보죠. 이 사람은 지금 폐업을 했다가 등록을 했지만 등록한 시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폐업기간은 의미가 없고 재등록한 시점이 2021년 12월 1일이란 말이야. 11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과태료 받은 날이 2020년 5월 달이니까 1년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지났지. 그럼 과태료 받은 건 이제 없어졌어. 승계되지 않는다. 이제 승계된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죠. 맞는 것은 중간에 있는 디귿번하고 리얼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 갑니다요. 자, 가로 1번, 2번 두 개 비교하셔야 되고요.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여력 비율은 빵빵. 그죠? 자, 가로 3번, 4번 두 개 묶으시고. 공책 승인.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도 승인. 승인 그러면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가로 3번,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공제사업은 매년 운용실적을 공표하게 돼 있다. 누구에게 공표? 공제 가입한 사람한테. 언제까지 공표?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부터 3개월 내 공시. 공시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회폐니까 500과. 그죠? 가로 6번하고 가로 7번 묶으시고. 금감원장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회계조사. 그죠?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금감독원장. 이때는 금감원장이 자기 맘대로 조사 들어가는 건 아니죠. 누가 쿡 요구해야 돼요? 국장의 요청이 있어야 돼. 그러면 국장이 이제 요청하면 회계검사에서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국장이 뭐예요? 그 정보에 따라서 검사한 내용에 따라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가 밑에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핵심 문제 지금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했다. 그랬을 때는 승인 받죠?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금감원장은 딱 한 군데만 나온다니까요. 조사할 때. 자, 니은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일반인. 관심도 없어, 일반인은. 공제계약자에게. 디귿번.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아니고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리을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의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되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미음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3개월 내 공시. 그죠? 그 다음에 협회 홈피에 게시. 이렇게요. 자, 포인트 38번.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요거 또 암기를 해보죠. 자, 요건 1편의 포상금입니다. 뒤에 하지만, 1편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안인교.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자격증, 등록증. 동그라미 1번요. 양도되어 한 사람, 받은 사람. 포상금 걸려있어요. 자, 부자는요. 부정등록자. 동그라미 2번. 거짓등록, 부정등록 2번. 자, 뭐는요? 동그라미 3번.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되고요. 안인교. 요거 새로 생긴 거죠. 안인이 뭐죠? 개공 안인자가 표시광고한 거죠. 개공 안인자가 표시광고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1학년 1반. 요런 사람을 일러 바치면 포상금 50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교자가 있죠. 교란행위다. 교란행위도 포상금 걸려 있어요. 교란행위 아까 했었죠? 자, 여기요. 다시.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했다. 업무 방해 행위가 뭐예요? 특특 높이 방. 이렇게 되죠. 이거 교란행위가 그대로 뭐예요? 포상금이 걸려 있죠? 교포 3세. 3학년 3반까지 포상금 걸려있는 거. 포상금, 양부모, 안인교, 교란행위. 몇 개냐면 전부 다 7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네모 1번 박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 보시면 이런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는 신고센터가 있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 근데 실제 국장이 안 하고 누구한테 위탁? 한국부동산원. 거기까지 맞죠? 자, 밑에 이제 문제 합니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무슨 잘못했는가 이거지? 부정 등록이죠?
A도 부정등록, B도 부정등록인데 포상금이 걸려있을 때는 동그라미 1을 치시면 돼요. 포상금이 걸려있다. 부정등록자니까. 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검사가 A를 뭐요? 공소제기했죠. 공소제기가 줄이면 기소예요. 기소하면 포상금 주죠. 주면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근데 B는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은 죄가 인정이 안 된 거죠. 무혐의 처분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피업자가 없잖아요. 포상금 주지 않으면 X. 이걸 누가 신고 고발했죠? 가. 그러면 A 건 때문에 50을 벌고 B 건은 못 벌어요. 빵원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을은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C를. 그러니까 C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죠. 그럼 아닌교 할 때 아닌이에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죠. 조심하셔야 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하셔야 돼. 예를 들어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썼어. 그럼 포상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썼다고. 그럼 포상금은 관련 없어요. 개공 아닌 자가 뭐 한 거? 표시 광고한 거예요. 표시 광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썼어. 그러면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아닌 자가 뭐예요? 광고 낸 것만 걸려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줄이다 보니까 아닌 자 썼어. 근데 포상금 걸려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 무죄 났어요? 무죄 판결하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여기 피업자가 들어가잖아요. 포상금 준다 하면 동그라미예요. 근데 이건 의리한 거 아닌가요? 의리한 거니까 이거 포상금 50만원 벌겠죠? 자, 또 나갑니다.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D를. D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특정 물건을 중개해주지 말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란행위 쪽에 들어가죠. 교란행위. 단체. 그렇죠?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검사가 죄를 인정했지만 막상 기소는 안 한 거죠, 지금? 그래도 포상금 나오죠. 누가 했어요? 갑이 했어요? 을이 했어요? 같이 했죠.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얼마씩요? 25만원씩 가져가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2.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2를. 그 사람이 바로 2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을이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갑도 요 사람을 신고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유죄 판결 났어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준다. 피업자 있죠? 그러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을이 승. 여기는 한 푼도 못 받지. 그렇죠? 여기 다 받습니다. 그럼 갑은 125만원, 7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은 얼마? 125만원 이렇게 되지.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고요. 이제 2개 남았는데 형벌이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남았죠. 여기 지금 이걸 계속 제가 여기 와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금지행위 중에 보면 금지행위 중에 직상 투자증권회사 그 다음에 수협에서 판매하는 요거 있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요게 3학년 3반 얘가 1학년 1반이에요. 근데 3학년 3반은 직상투자증권회사는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데 여기서 혹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부모 33명의 부모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3학년 3반 다예요. 그러니까 33명의 부모랑 혹이 붙어 있어요. 직상투자증권회사는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특특 높이방. 요게 3학년 3반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행위 중에서 대부분이 3학년 3반인데 33명의 부모랑 요 혹이 붙어 있어. 혹이. 3학년 3반이에요. 전부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협 판매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것은 1학년 1반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은 1학년 1반이 된다. 1학년 1반은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1학년 1반인 아닌 B양과 임시이사인 이등과 이소란 양반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 수협에서 파면 요게 요거죠. 예?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이제 1항 일반짜리 이렇게 되죠. 아닌 자가 썼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공인인증서 아닌 자가 공인인증서라고 썼든지, 개공 아닌 자가 공인인증서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썼든지,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했든지. 아닌 자가 뭐 한 것 중에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건 하나죠. 개공 아닌 자가 광고 낸 거. 네? 그거죠. 요건요. 비밀 누설. 비밀 누설죄는 1항 일반. 양은요. 양도돼요. 성명 상호 이런 거 나옵니다. 임시 시설물 1항 일반. 사무실 2개죠. 2번 등록이죠. 2군데 근무하는 거죠. 자, 이것은 초과보수.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그 다음에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 금지행위 중에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어.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그러면 1항 일반이죠. 자,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올 건데 박스에 보십니다. 기억번은 뭐예요? 기억번. 성명에 딱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게 양도대여입니다. 성명이나 상호가 딱 나오면 좋아요. 아, 요것은 양도대여구나. 같은 말. 1항 일반. 양자가 나와도 1항 일반. 자, 니은번은 2등 요거죠. 1항 일반짜리. 디귿번은요. 특정 나왔죠. 특 높이바. 특정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특정 사장님한테는 내놓지 맙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교란행위죠. 요건 3항 3번. 리을번은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이건 뭐예요? 높이 방할 때 방자입니다. 광고 방해죄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광고 방해죄. 분여회에서 주로 저지른 게 이쪽 오른쪽입니다. 광고 방해죄. 요겁니다. 이거. 광고 방해죄는 몇 항 몇 반? 3학년 3반 쪽이에요. 마지막 거요. 비밀 누설했을 때 B자죠? 오케이. 비밀 누설죄는 1학년 1반. 답은 디귿번하고 리얼 2개가. 자,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자, 과태료 사유 암기를 또 해보죠.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거. 자,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두 가지. 500과 요거 여기는 자, 어떻게 해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그 다음에 통신 제출 안 해도 500원. 요렇게. 그죠?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통신 제출 안 해도 500원. 네, 그러면서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우리가 그 저기 위성을 갖다가 뭐 세계에서 7번째로 쏘아 올렸다며 이번에요. 인공위성 아니에요? 인공위성 몰라요? 그 어제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막 구경하고 사진 찍고 야당 났던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이제 저 궤도에는 진입을 못 시켰는데 그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6나라밖에 없대요. 우리가 거기 쌓아 올렸는데 위성이 돌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렸대요. 하여간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 막 좀 자랑스럽지 않나요? 자, 앞으로 더 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뭐 어디를 따라잡겠다고 하더라고. 중국하고 일본 따라잡겠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미국하고 소련은 못 따라잡고 거기는 워낙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놓으니까 거기는 지금 화성을 가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 하나 우리 기술로 못 쏴올렸다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그거 쏠 때 미국한테 돈 줘가지고 미국이 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쏴올린다는 거지. 예? 잘했더라고.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그 다음에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이다. 사업자의 운명이다. 이렇게 운명. 협회가 사업자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부터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연이 뭐예요? 연수비 안 받은 거. 사실 개공이라고 돼 있지만 소공이 안 받아도 500원. 예, 그 다음에 설은 설명을 잘못한 거.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에 500과.
빨간 눈사람의 위에 머리통. 네. 부당한 뭐요?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잉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은폐, 축소 뭐 이런 거에. 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KT 이런 데서 우리 국장이 얘기하죠. 야, 나 모니터링 할 테니까 좀 자료 좀 줘봐. 그랬더니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 안 했더라. 그러면 하여간 통신 나오면 500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협회가 매년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회계년도 종료한 때부터 3개월 내 공시하게 돼 있죠. 공시 안 하면 500과. 그 다음에 개짜는요? 개시명령. 그죠? 개짜가 뭐예요? 개선명령. 시자는 뭐예요? 시정명령. 다 명령 얘기예요. 개선명령, 시정명령, 일반적인 명령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말을 안 들어먹죠. 개선명령, 시정명령, 뭐 일반적인 명령, 그죠? 네. 아직까지도 우리 둘째 놈 아침에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일부러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개선명령, 시정명령. 협회가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500과.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뭐요? 운명. 운영규정을 갖다가 위반했다. 운영규정을 승인 안 받았다. 운자는 딱 한 번 나와요. 운자. 이러면 500과. 명자는요? 명령 등 위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해도 500과. 그러니까 사업자가 협회라니까요. 이렇게. 자, 참고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명령을 위반하면 뭘까요? 업무정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00과 이런 거 안 해요. 500과 안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뭐예요? 업무정지입니다. 더 센 겁니다, 이게. 업무정지예요. 우리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500, 협회가 명령을 위반하면 500과. 자, 100과요.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그쵸. 휴게실의 명칭이 이제 이상합니다. 부, 표, 옥이다. 이렇게.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 표, 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손자가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성시켰을 때 설명해 주게 되는데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해야 될 건데 교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100과. 반차는 뭐게요? 그렇지. 등록 취소당했을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해야 될 건데 반납 안 한 죄죠? 전부 다 100과예요. 반납 안 한 죄는 100과. 이자는 이전 신고 안 한 죄. 휴자는 휴폐업 신고, 재개나 변경 신고 안 한 죄. 개자는요? 개시할 걸 개시하지 않은 죄. 개시 의무 위반. 명칭 요렇게 이렇게 써야 돼요. 사용할 의무 위반. 명칭을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0과. 근데 부칙 개공도 명칭 쓸 때 제한을 받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부칙 개공이 자격증도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다면 뭐예요? 100과. 그 다음에 이건요. 표시 광고를 어떻게 해요? 표시 광고할 때 잘못했다는 건데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것을 명시 안 했다. 명시 안 한 게 누락이죠. 시험지에는 누락이라고 보다는 명시 안 했다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 광고해줄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과.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요 500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요 1학년 1반. 광고하는 걸 방해 놓으면요 사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광고 방해죄가 제일 커요. 네.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옥자. 옥의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했을 때 아까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럼 뭐예요? 100과. 500과 아니고 100과. 부표 옥이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 보면 자, 문제 들어갑니다. 옳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은요. 자격 잘렸는데 자격증을 반납 안 한 거죠.
자격증 반납 안 한 죄는 100과. 근데 자격증 반납 안 했으니까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가 물려요. 관청, 등록관청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 연수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연수교육 안 받은 죄는 500과. 근데 연수교육은 실시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물리는 겁니다. 등록관청 아니고. 3번은요. 개업공인회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한 거죠? 요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설명을 정확히 안 했다 이거요?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500과죠. 누가 물려요? 개공얘기니까. 등록관청이.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틀렸습니다. 3번은 100과가 아니고 500과. 4번은요. 운영규정을 승인 안 받았다. 운자 운. 그러면 500과.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사업자의 운명. 500과 같은 는 두 개밖에 없어요. 사업자의 운명. 누가 물려요? 당연히 국장이. 자, 마지막 거.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했는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갖다가 정당한 서류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결국 뭐예요? 통신 나왔어요. 통신. 통신 서비스 제공자 나오면 뭐예요? 500과. 통신 제출 안 했다 이거죠? 500과죠. 누가 물리겠어요? 국장이 물리는 거죠. 그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이거요. 다시 한번.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 안 한 죄. 이거 뭐예요? 100과. 인터넷 표시 광고도 마찬가지. 표시 광고할 때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요. 500과. 부당한 거짓 광고, 허위 매물 광고. 요것은 500과. 무조건 나올 거니까 지금 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공 아닌 사람이 표시 광고한 건요. 1학년 일반. 형사처벌이에요.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여회가 이게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 개공의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광고 방해죄. 특특 높이 방. 여기죠? 광고 방해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3학년 3반 이렇게 되죠. 요 네 가지 중에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을 마칩니다. 네 가지 중에서 포상금 걸려있는 거. 요거 포상금? 끝이에요? 밑에 것도. 교란행위죠? 특특 높이 방. 요것도 포상금 걸려있죠? 위에는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 4시간에 걸쳐가지고 시험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주로 보신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봐서 내가 뭐 좀 몰랐었다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 그거 체크한 걸 갖다가 이제 저기 뭐예요? 지금 주로 많이 보시는 거 있죠?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혹시 내가 몰랐던 거 좀 형광펜 칠하시고 이거 버리시고 왜 버려요? 아니 봤잖아 지금. 이걸 보셔도 되는데 저기 뭐냐 아까 주로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보시는데 오늘 수업할 때 이걸 도구로 쓴 거예요. 여러분 취할 거 취하고 주로 많이 보시던 거 보시고 이거 가지고 막 보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보셔도 되는데 됐으면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 보시고 자,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합격하실 분들이 지금 보이셔요. 제가 미래를 좀 보고 미래 대답하는 거 보고 알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할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니까 시험 잘 보셔서 실수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꼭 합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